71번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이 전소 줄 것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임차인은 목적물을 보관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전소됐죠? 그러면 이 건물이 전소된 것에 대해서 이제 뭐죠? 입증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럼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임차인이 지는 거죠. 1번 갑이 있는 거죠. 갑이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죠. 임대인의 기책 사유로 건물이 전소가 되죠. 을은 건물 반환 의무를 면하고요. 을은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이번요, 을이면 채권자죠.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전소가 되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요, 건물 반환 채무 이행 불능에 따른 무슨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3번 갑과 을 모두의 잘못 없이 건물이 전소되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요, 보증금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을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잘못되면 전소되죠. 을은 누구죠? 임차인 채권자죠. 그러면 을은 원칙적으로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가 상실 말도 안 되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자체는 상실되지 않죠. 만약에 건물의 전소로 인해서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남으면 반환 청구하고 남은 것은 충당할 만큼 부족하죠. 그러면 도리어 손해배상을 더 해야 되죠. 알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뭐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5번은요. 만일 임대차 종료 후 갑의 건물 인도 수령 지체 중 을의 경과시를 줄 것이고, 이러면요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가 됐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 갑이 책임을 져요. 을의 경과시니까. 만약에 을의 중과실로 건물이 전소가 되면 을이 책임을 지는데 을의 경과실로 전소가 되죠. 그러면 여전히 그 전에 누가 잘못했죠? 갑이 수령 지체죠. 갑이 잘못했죠. 갑이 책임을 져. 을은 갑에게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2번은요.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관주의 의무로 건물을 보존해야 되고요. 2번요. X 건물의 멸실로 을의 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되죠. 모든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 건물이 뭐냐면 채무자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건물을 보존했다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건물이 멸실됐다? 그럼 왜 건물이 멸실됐는가 하는 모든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지는 것이다? 임차인 을에게 있다. 갑이 아니고 을. 우리가 이해해보니까 뭐예요? 아까 말했죠.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누가 책임을 져? 임차인이 진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3번은요.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 건물에 중축을 했죠. 중축 줄 것이고, 중축한 것은 아무 말이 없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중축한 부분을 갑의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청, 그렇잖아요. 부속물 매수청구는 포기하는 약정이 아니고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면 독립성이 없으니까 부속물이란 말을 쓸 수 없어. 부속물은 뭐다? 여기요, 우리가요. 만약에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부합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면 구성 부분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 여기서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 부합이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구성 부분이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용이다 이 말이죠. 부속물이다. 비용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니까요. 지금은 아까 말했죠. 중축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비용의 문제죠.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의 문제이죠. 그래서 비용이다. 비용. 알겠죠? 그래서 비용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유효하다 이래야죠. 유효하다. 비용을 포기하고. 왜요? 지금 뭐냐면 갑의 소유로 기속키로 했다겠죠? 두 번째 줄 임대인의 소유로 기속. 그 말은 비용을 포기한 것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리얼 갑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 건물에 부속한 을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죠. 봐봐요.
을 소유의 동산 압류 줄고 동산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것을 법정질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법정질권 또 써 비교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갑소유 토지 위에, 갑소유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토지 위에 있는, 즉 갑토지 위에 있는 을소유 건물을 압류. 을소유 건물 동그라미하고 건물을 압류. 건물은 부동산이죠. 써 거기다가 옆줄 긋고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른 말로 이퀄 법정저당권이라고 얘기해요. 법정저당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정저당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질권, 저당권에는요, 법정저당권이라는 것은 물권법에는 없잖아요. 임대차의 법정저당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요. 73번이요. 갑은, 을은 갑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 다시 전대차네. 전대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네. 그럼 봐봐요. 동의 있는 전대차는요, 갑하고 임대인과 전차인 간에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차에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되면요, 전차에는 부속물 매수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한다. 그러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하면 된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종료가 됐다고 할지라도 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정답 5번이네. 그러니까 갑자기 보니까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 그럼요, 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하죠. 모두. 그러니까 병이요, 누구한테 직접 반환한다? 누구한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하면 을에 대한 건물 반환 의무를 뭐한다? 면한다. 이렇게요. 그럼 다시 이제 1번부터 보세요. 병이, 전차인이 건물 상용은 항상 상이죠. 항상 사용하는 편익을 위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 갑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그럼 이런 거 봐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부속물 매수죠. 부속물은 반드시요,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잖아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랬죠. 그러니까 동의 있는 전대차는 아까 말했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로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2번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우리가 부속물 매수는 딱 두 가지죠.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딱 두 가지란 말이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잖아요. 매수. 그러니까 이런 뭐를 한다? 그것은 부속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은 둘 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3번은요.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죠.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 설령 것이 동시행 항변권에 기한 사용이라 할지라도 사용이익이 있으면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부사용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병은 반환 의무가 있다. 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4번하고 5번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74번은요. 주택하고 상가죠. 그럼요. 차임 증액 한도는 얼마다? 5%, 9%죠. 주택은 5% 줘서 그대가 20분의 1. 20분의 1이고 B는요. B는 9%, 이 100분의 9예요. 100분의 9. 만약에 여러분요. 만약에 여기서 증액 청구죠. 증액 청구를 만약에 이 법에 위반해서 증액을 하게 되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나중에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는 증액받지 않을 필요가 없어. 자, 75번은요.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엑소주택을 을로부터 2009년 4월 1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점심을 마친 후 2010년 10월 24일 현재까지 살고 있다.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이런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지문이 이런 지문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포기해야 되겠죠? 알겠죠? 이것을 가지고 끌고 있다. 그건 정정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죠. 알겠죠? 네가 있다가도 없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항상 얘기했죠? 일단 이것 빼고 나머지를 다 하고 일단 마킹을 먼저 해. 마킹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와서 한번 봐야 돼. 이거 푼다고 마킹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언제냐면, 여기서 쭉. 언제냐면, 여기 있어요. 나도 한참 봐야 되겠네. 2009년 4월 1일. 전입신고했죠? 전입신고. 4월 1일.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언제죠? 현재 2010년 10월 24일. 2010년 10월 24일. 얼마 안 됐네요. 2009년 2010년 4월 1일이면 2010년 10월 24일이면 1년이 아니고, 그럼 계약은 1년밖에 안 했단 말이야? 설정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 그럼 이 건물에요. 이 건물에, 가외 건물에 을이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있고, 지금 병이요. 지금 병이 지금 여기 임차인이죠? 임차인. 알죠?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이. 여기가 또 갑이네요. 갑이네요. 여기가 병이네요. 병에,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 을소유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알겠죠?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을소유형. 이건 뭐 틀리려고 하는 말이지. 저 임대인은 갑이고 이렇게 해야지. 알겠죠? 이걸 말을 이렇게 비꼬아놨나. 알겠죠? 그래서 4월 1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0년 10월 24일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09년 6월 15일 정의 병에 대한 5천만 원의 채권으로 엑소주택을 마련했다. 가압류했다. 언제요? 2009년 6월 12일이죠. 여기요? 2009년 6월 12일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가 4월 1일이죠. 4월 1일. 알겠죠? 여기 지금 여기가 가압류가 정이에요. 정이죠? 정이 누구부터 5천에 가압류가 돼 있죠. 가압류 5천에요. 5천. 여기는 1억이죠? 1억이 이렇게요. 1억이 아니고 보증금이 1억이네. 죄송해요. 여기가 1억이네요. 보증금이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자, 됐죠? 자, 살고 있다. 가압류했으며 2009년 8월 6일 다시 무의 2번 저당권. 뭐야. 여기요. 무의 2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이렇게 있다. 알겠죠? 무의 2번 저당권이 이렇게 있다. 알겠죠? 이렇게 됐죠? 무의 저당권이 있다. 자, 2010년 10월 8일 무의 저당권 실행. 이놈이 경멸했네요. 무가 경멸을 청구했죠? 여러분 경멸을 청구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예요? 1번이죠. 1번. 말소 기준 권리가 1번이죠. 1번 이하의 모든 권리 다 뭐한다? 소멸하죠. 소멸하죠. 그래서 실행되어 X주택은 A에게 매각. 여기가 경락인이 A네요. A가 매각됐다. 배당할 금액은 2억 3천이다. 2억 3천이다. 2억 3천. 알죠? 그래서 저당권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병과 무의 채권은 각각 1억이다. 병하고 무는 1억. 1억이네. 1억이다.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요. 첫 번째 임차권은요. 저당권보다 뒤에니까요.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잖아요. 첫 번째요. 두 번째는요. 여기 가압류가 중요하죠. 이 가압류하고 무죠. 이 가압류하고 저당권은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압류하고 저당권은 무조건 돈을 가압류가 먼저 받는 게 아니죠. 채권이죠. 이 두 사람의 손익은 동일하죠. 알겠죠? 채권이니까 뭐한다? 평등해서 배당받죠. 채권에게 비례해서. 이 사람은 5천이고 이 사람은 1억이니까. 알겠죠? 2대1로 받는 거지. 2대1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가압류 이하의 권리는 평등하다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사람 지금 전입신고한 데 있죠? 전입신고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우선면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확정일자가 있다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네. 확정일자가 있다는 말이 없어. 근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서울시에서는 1억 원도 3,400까지 받잖아요. 이게 지금 21회여가지고 약간 문제인데 아마 21회 때는 1억은 최우선 변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시가 얼마죠? 1억이죠. 약간 문제가 있는데 1억 1,000이라고 해줄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6천이나 밖에 안 됐을 거란 말이죠. 8천이나.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입신고밖에 없잖아요. 확정일자가 없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요 한번 읽어보죠. 밑에 1번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함으로. 말도 안 되죠. 무하고 정은 뭐한다? 평등한다. 평등. 거기다가 평등. 채권에게 비례하여 평등 배당. 그렇게. 채권에게 비례하여 평등 배당. 이렇게. 2번 나와 있네.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병에 우선할. 그것도 틀렸네. 확정일자가 있어도 병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죠. 알겠죠? 없죠. 다음에 3번은요. 무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임차권은 뭘 한다? 소멸. 무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임차권은 뭘 한다? 소멸하죠. 갑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된다. 또 이퀄 A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X.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퀄 대항할 수 없다. 알죠? A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인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요.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정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이게 지금 최우선이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답이 두 개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을 얼마나 구해야 돼요? 여기요, 1억 3천이다. 이렇게 1억 3천. 1억 3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1억이 얼마로 해야 돼? 1억 3천이다. 그러면 최우선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확정일자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최우선 변제가 아니니까 여기요, 여기 최우선 변제가 아니죠. 그래서 정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도 안 되고 1억 3천이니까 최우선 변제도 안 되고 만약에 하려면 2번처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도 안 되고 알겠죠? 1억 3천이니까 최우선 변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걸 1억으로 해버리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주시라고 해야지. 원주시 그러면 1억도 맞아.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갑은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 요구를 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갑은 누구죠? 임차인이죠. 경매가 되면요. 배당 요구는 할 수 있어. 배당 요구. 근데 원래는 안 되죠. 알겠죠? 1억 3천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안 되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없죠. 몇 번이니까 몇 번? 2번이죠. 2번. 말소 기준 권리 1번보다 밑에 있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봐봐. 여기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보려면 앞에다가 뭐라냐? 앞에다 75번이다 하면 앞에다가 뭐냐면 분당에 사는 갑은 이렇게 봐. 분당에 사는 갑은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딱 돼. 알겠죠? 경기도 분당은 얼마죠? 8천이잖아요. 8천. 알겠죠? 분당에 살고 있는 갑은 그러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근데 여기요, 서울시에는 1억이잖아요. 서울시는 이번에 또 증액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안 맞죠, 이게. 여기 21회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때 당시에는 서울이 8천인가 밖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았죠. 그러면 서울이 8천이니까 전국 어디에도 여기는 해당하는 데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당에 사는 갑은 그러면 이건 딱 맞는 말이죠. 그러면 분당은요 8천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최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최우선 변제는 8천 이하가 돼야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자, 76강. 주택임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인 다세대 주택주를 구시고 동호수의 표시 없이 틀렸어. 동호수의 표시 없이 틀렸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 줄고 그것은 다 가구 주택일 때는 오라. 다 가구 주택. 다 세대는 동호수 지번. 알겠죠? 2번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죠. 전세권에 관해서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아니한다. 이런 뭐라겠죠, 여러분? 봐봐. 여기 있고 서울시야, 서울시. 을이요, 여기 구천이에요, 구천. 그리고 전입 신고를 했어, 임차인이. 그 다음에 확정 일자를 받았어. 불안해가지고 이 을이요, 다시 여기다 전세권 등기까지 했어, 전세권 등기. 그럼 어떡하냐? 전입 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구천이니까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그 다음에 대항력과 확정자니까 우선 변제가 있죠. 따라서 소액 임대차 보증금,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 대항력, 전세권 네 가지를 선택적으로 주장을 해. 만약에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했죠. 그러면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말이죠.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줄곧 임차권과 분리하여 분리동감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 이거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 맨 끝에 배당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선 변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죠. 확정 일자가 있으려면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봐봐. 임차권과 분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죠. 확정일자가 있어 없어? 없죠. 우선면제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 줄 것이고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 줄고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의 줄고 최우선 변제권이죠. 보증금중 일정액은 최우선 변제권을 근저당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당연하죠. 왜요? 사무실용 건물 거기 줄구라 그랬죠?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 공부상은 사무실이겠죠? 건축물 대장에는 사무실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주거용으로 썼다잖아.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됐죠? 그러면 실제 용도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원래는 사무실용 건물인데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죠? 그럼 무조건 주택임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 그래서 근저당권자보다 최우선 변제가 더 빠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증금중 일정이 뭐예요? 1억 중 3,400만 원. 다른 말로 최우선 변제 이 말이잖아요. 5번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행정청이 수리해야지. 그것은 전입신고로 봐.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도달함으로써 아니에요. 행정청이 수리해야지 신고야. 우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그것은 행정청이 수리할 때 신고로 봐. 정답은 4번이다. 여기는요, 좀 판례들이요, 주택임차 판례들이 종국이 다 나와 있네요. 77은요,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월세 250. 그럼 어때요? 2억이죠? 월세 250이죠? 곱하기 100에 봐. 그러면 2억 5천이죠? 다음은 얼마? 4억 5천이죠? 상가 건물이죠? 모법의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했죠? 2년? 원래 상가는 몇 년을 보장하죠? 1년이죠? 그런데 2년으로 됐죠? 2년이 됐으면 임대차는요,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1년임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이러면 봐봐. 주택임대차 몇 년이죠? 주택임대차 상가는 주택임대차를 3년 계약해서 돼 안 돼? 최소한 2년만 보장해주라 이 말 아니에요. 1년으로 계약하면 2년으로 보지만 3년으로 계약하면 3년으로 보는 거죠. 상가는 최소한 1년 보장하라 이 말이잖아요. 6개월 계약했다. 그러면 1년으로 보지만 3년 6개월로 계약했다. 그럼 3년 6개월로 가는 거죠. 최소한 1년만 보장해주면 되니까. 알겠죠? 2년으로 계약했다잖아요. 그러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는 거죠. 알겠죠? 자, 3번.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부가지세법 사업자 등록을 신청 줄고 신청. 판례는 뭐라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데 판례가 아니고 틀린 거 같아요. 틀린 거. 뭐라고 하면 틀린다고 했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법조문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틀린 것은 뭐라고? 원칙 등록증을 교부받고.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아니에요? 등록증을 교부받고.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기출문제. 등록증을 교부받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기 있네. 나왔던 게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 이게 아니라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날 0시부터 등록증 교부가 아니고. 알겠죠? 판례를 뭐라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 법정 사업자 등록 신청. 판례를 뭐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틀린 것은 뭐다?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그게 틀렸다고. 그래서 틀린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하여. 적법하게 뭐죠? 동의 있는 이죠. 전차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줄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 임차인 간접 점유자. 대항력이 유지된다. 5번요. 상가 건물의 인도와 맞죠?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 줄 것이고, 폐업 신고 대항력 상실. 세 번째, 다시. 세 번째,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시. 그럼 어때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 그대로, 새로운. 알겠죠? 정답은 4번. 7, 8. 1번.
집합 건물이죠.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상의 관리단은 줄곧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청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요? 지분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왜요? 관리비는 권리이다, 의무이다. 관리비는 권리이다, 의무이다. 의무죠. 우리는요, 집합 건물에서는 지분의 비율로 이익을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그래서 의무죠. 규약이 있든 없든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 1번 틀렸죠. 2번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죠. 경매에 의해서라면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안 돼요.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전유 부분과 분리하 다른 규약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규약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분리가 안 돼. 경매에 의해서도 분리가 안 돼. 알겠죠? 3번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를 등기 대지권 등기죠. 대지권 등기가 없으면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 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말할 수 없다. 대양할 수 없다. 그래서 모른 채 선의, 즉 대지권 등기가 없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뭐죠? 전유 부분이 301호죠. 3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진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죠. 원칙적으로 분리가 안 되죠. 그런데 분리가 안 되는데 규약으로 분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분리를 못하게 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 그걸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대지권 등기가 없는 경우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고, 분리해서 처분했을 때 어떻게 되냐? 선의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선의의 제3자. 그걸 지금 얘기하죠. 3번이 정답이죠. 4번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 건물을 신축, 당연히 재건축은 허용이 되죠. 재건축은 뭐냐? 써봐. 재건축결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 새 건물. 근데 그 새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빌라를 쓸어버리고 상가, 주상복합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상복합이 신건물이죠. 새 건물로 대지를 이용하면 돼.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 그걸 재건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거용을 철거하고 상가용으로 신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번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어떻게 하냐? 변경은 4분의 3.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래서 거기다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이렇게. 정답은 3번. 79번 가등기담보 1억 원을 차용동을 차용 소비대차죠. 소비대차 차용하면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의 대물변제 예약을 한 경우 이것은 적용이 되죠.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초과해야죠. 초과. 물건이 2억이니까 초과. 2번은 토지매매대금 절대로 안 돼. 토지매매대금 지급담보. 또는요 밑에요 고려청자는 등기나 등록을 못하니까 안 돼. 고려청자 안 돼. 등기나 등록을 못하니까 안 돼. 3번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0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 돼 안 돼? 그럼요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3,0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양도담보 안 돼. 왜요? 동산을 원래 등기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안 돼. 3번요 뭐가 안 되냐 이것은요 1억이죠. 1억인데 3,000만 원밖에 안 되죠. 동산이하고 부동산이네. 죄송해요. 끝에가 붙여있네요. 자, 1억인데 3,000만 원의 부동산이죠. 미달이다. 미달. 그래서 안 돼. 뭐 그래야 돼? 초과해야 돼. 초과. 5번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 원이 있어. 선순위가. 그럼 2억인데 또 3억을 빌렸어. 그런데 물건은 얼마밖에 안 돼? 4억이야. 4억밖에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뭐죠? 5억이죠? 그러니까 빌린 돈은 5억이죠. 총
물건값은 총 4억이죠? 초가다, 미달이다? 미달이다, 미달. 그래서 5번 안 돼. 뭐가 돼야 돼? 초가해야 돼, 초가. 그러니까 이거 좀 봐봐. 이 물건 가격이요, 5억이다. 여기 지금 4억이죠? 4억인데, 이 사람의 돈을, 의리 돈을 얼마나 줬죠? 가등기가 3억 빌렸죠? 그런데 이미 선순위가 얼마가 있어? 2억이 있잖아요. 이 두 개 더하면 얼마다? 5억이죠. 그러면 5억이고 물건은 4억이니까. 미달이죠, 미달. 가담법이 적용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4번은요, 1억을 빌렸는데 부동산은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미달이죠. 그래서 안 돼. 알겠죠? 자, 80번은요. 갑종종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줄과 적법하게 써 거기다가 세 가지. 적법하게 줄과 써요? 법령상 제한의 해피엑스. 법령상 제한의 해피엑스. 두 번째, 강제 집행 면탈 X.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 말이죠. 세 번째, 조세를 포탈 X.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다 이런 말이죠. 지금 됐죠? 세 가지. 이것을 적법하게 이렇게 종중 을에게 명시상 줄고 명시상 명의실탁 유효 점 찍고 물권 변동 유효. 그래서 우리도 종중 부부간 종교단체와 산하단체 간 그래서 명의상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알겠죠? 1번 을이 누구죠? 을이 수탁자. 그럼 수탁자 동그라미. 수탁자는 뭐다?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 절대로 시효치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100년 1000년이 지나도. 2번 제3자가 X토지를 불법점유. 그럼 뭐만 쳐다본다? 등기만 쳐다본다. 누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누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 을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누가 되어 있어요? 누가 소유자로 보인다? 불법점유자 보면 을이죠. 명시상이 유효니까 을이 소유자로 보이죠. 그러니까 갑은 불법점유자한테 직접 방해배제다. 을을 대위한다. 을을 대위. 직접 안 된다. 수탁자를 대위해서. 명시상이 유효니까 을이 소유자로 보이죠. 수탁자가. 명시상이 유효죠. 명시상이 유효니까 줄고 갑이 명삭을 해지해. 유효니까 명삭을 해지해. 알겠죠? 그래가지고 뭘 한다? 소유권에 대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해. 소유권에 대해서 명의상을 해지하면 누가 소유자가 돼?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누가? 갑이 누구니까? 소유자니까. 4번 을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하죠. 을이 제3자 병에 처분하죠.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그렇죠? 취득한다. 5번 을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 그럼 또 나왔네. 맨 그때 법정사고 취득한다. 신탁자 수탁자 아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까 여기 법정사고에서 신탁자 법정사고 취득한다 못한다? 수탁자는 못한다 했잖아요. 공동저작권을 설정 후 건물의 철거 후 신축 돼 안 돼? 안 된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하여 매수하고 대지만 등기. 대지를 단독 소유. 그러면 대지 지분만 처분. 지분만 안 된다고 했잖아. 지분만 처분. 그러면 대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 돼 안 돼? 안 되죠. 알았죠?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에 따라 달라져.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나온 거잖아요. 신탁자 안 된다. 왜요? 봐봐. 아무리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예요? 명시탁이 유효이고 무효이고 떠나가지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죠. 여기 지금 갑이 신탁자잖아요. 을이 수탁자잖아요. 만약 명시탁이 무효자가 무효면 인간을 앞으로 되는 등기는 무효이고 인간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당연히 소유자고 신탁자. 당연히.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종중이라든가 부부라든가 종교단체의 경우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고 법령상 잔해 회피가 회피의 목적이 있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으면 유효란 말이죠. 명시상 유효. 그럼 어떻게 되냐? 갑하고 을하고 명상 약정은 유효고 이 사람이 수탁자죠.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죠. 이 등기도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인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의리, 이걸 병이다. 병. 제3자, 불법정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누가? 그건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명사이 아무리 유효해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신탁자가 소유자니까 수탁자가요?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되어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법정에서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원래 땅 주인이 누구다? 갑. 건물은 누구다? 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명의상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명의 신탁의 경우는 법정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여러분요, 지금 문제를 보면 우리 공시산 문제나 여러분요, 계속 얘기했는데 국가고시 기출 문제나 지문 형태가 똑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대발부탕인데요. 지금 여기 지금 20일에 오늘 했죠? 그 다음에 22일은요, 이러면 내일 2시부터 3시까지 시험을 보고요. 야간반은 내일 여러분 혹시 토요일 세법이니까 안 오신 분 계시겠네요? 알겠죠? 야간반은요, 만약에 내일 안 오시면 야간반들 있죠? 오늘 이따 저기서 복사해놨으니까 가져가서 꼭 한번 풀어보시고 가져오세요. 알겠죠? 오시고, 내일 낮에 나오실 분은 절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시험 봐야 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야간반만 가져가시고. 그래서 하시고, 하고요. 여러분 집어부탕인데 점수가 이렇게 높이 점핑하지 않아서 좀 걱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요, 다음 주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 세 번은요, 국가고시 기출문제로 지문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볼 텐데 그 문제요, 그 중에서 40문제를 골라 선택해가지고 볼 테니까요, 제가 볼 텐데 문제라도 좀 암기하고 오세요. 이런 문제 한번 암기하면 다 끝이잖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제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걸 꼭 보고, 문제는요, 한두 문제 틀린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알겠죠? 그래서 시험 시간은 30분 이내에 끝내는 것으로. 왜요? 그걸 문제를 다 보고 왔으니까 그 정도는 끝내야죠. 문제 주고 그건 완전히 오픈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요, 제가 오긴 오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 학개론요, 계산 문제 해설 강의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번 주는요, 또 특강은 민법 좀 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